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요,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HTS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HTS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늘 의문이었거든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서 HTS 나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위원님께서 전해주시는 꿀팁까지 모두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서울경제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께서 앞에서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HTS 제대로 쓰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이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통해서 더 필요하신 말씀들, 도움되는 말씀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HTS 강의잖아요. 저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제 HTS에서 좀 쓸만한 팁을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 이 시간에 9시 배트맨 2부에서 강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은 투자 전략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계좌 포트라든지 주도주 그리고 전략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은 조금 빡빡한 일정이 좀 되고요. 사실 이제 금요일은 어떻게 보면 내일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발을 들였으니까 어차피 이 시장에서 좀 더 우리가 잘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팁들에 관련된 부분, 어쩔 때는 멘탈적인 부분, 어쩔 때는 또 매매 관련된 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HTS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HTS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사실 이곳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하거나 혹은 어떻게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꼭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거나 알아볼 만한 많은 정보들을 좀 어떻게 보면 간과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좀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HTS가 굉장히 쓰기도 편하고 조금만 잘 다루시면 뉴스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서보다도 좀 더 신뢰성 있고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사실 이제 이곳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요. 우리가 이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시고 주말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뭔가 이게 또 새로운 걸 알아가고 난 다음에 시장을 접하면 또 새로운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요즘에는 뭐 집에서 컴퓨터로 심지어는 이제 MTS라고 해서 모바일로도 휴대폰으로도 상당히 간편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쓰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기가 돈이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활용만 하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잘 이 몸에 와닿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 않는데 제가 한 14, 15년 전에 외국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외국에서 근무했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HTS를 썼을 때 처음에 이제 그쪽에 계좌를 열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면 HTS를 주는데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봉과 거래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뭔가 보조 지표를 좀 넣어야 되겠다. 뭐 MACD라든지 이동평균 넣어야 된다 이러면 증권사에 연락하면 일단 $100가 초과가 됩니다. $100 초과되고 여기에 내가 이제 수급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50 초과가 됩니다. $50 초과되고 여기에 내가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기본적인 다른 레포트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럼 또 한 100% 초과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HTS를 제대로 우리나라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쓰려고 하면 요즘에는 외국도 많이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좀 정밀하게 쓰려면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만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줘가지고 제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공짜잖아요. 뭐 사실 제 예전에는 정말 짜증 나가지고 뭐 쓰면 100불, 50불, 100불, 50불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매달 지불하고 썼었거든요. 그게 불과 한 10년, 15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HTS는 굉장히 좋은 정보고 사실 요즘에 수출도 많이 합니다. 대신증권 HTS는 뭐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 글로벌하게 수출도 많이 했었고 많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 좀 뭐 편안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HTS를 쓰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죠.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전화 걸어서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이게 HTS로 하고 요즘에는 뭐 모바일로 MTS로도 할 수 있죠.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거래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세 조회를 하기 위한 거예요.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보기 위한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시장 분석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업종 분석도 할 수 있고 수급 분석도 할 수 있고 종목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HTS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걸 뭐 쓰시는 분 보면은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신증권 차트를 쓰지만 그 부분이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애초에 HTS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아마 주식 투자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객장에 가면 어때요? 객장에 가면 앞에 의자가 쫙 있고 앞에 전광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시세를 그냥 보여주는 호가판이 있고 어떤 데는 한 3호가 보여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5호가 보여주는 데도 있고 이런 객방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당시 지금 없어졌죠. D증권사에서 뭐였습니까? 여기 단말기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증권 단말기. 그 뭐냐면 지금 같으면 모니터가 그 객장 안에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모니터에서 딱딱 치면 종목이 나오는 거는 한 15, 16년 전이고 한 20년 전에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D증권사에서 이 컴퓨터 모니터를 놨습니다. 그때가 그 모니터에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스토캐스틱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 기억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때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단말기에 스토캐스틱만 보여줬어요. 종목을 치면 스토캐스틱 교차되는 걸 보여줬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교차할 때 매도할 때 팔고 매수 교차할 때 사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때 그래서 그 객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이제 느꼈는데 뭐냐면 HTS라는 걸 모를 때 그런 스토캐스틱 하나만 보여줘도 정말 이 획기적인 매매 툴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죠. 나중에는 이제 들리는 소문에 개인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매매를 너무 잘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막 돌면서 매매 횟수도 줄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때는 HTS라는 걸 모를 때 굉장히 아쉬웠죠. 근데 이 스토캐스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거의 이제 마법 지표처럼 보였었죠. 그러면서 저 지표를 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책을 냈다 그랬죠. 한 3권, 4권 정도 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저도 그 책 읽어봤지만 아마 이 증권에 입문하는 사람도 치고 그 책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때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마법의 지표라고 했는데 요즘은 저거 보는 사람 거의 없다 그렇죠.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 봐도 실제적으로 HTS에서 저 스토캐스틱 끼우고 쓰는 사람은 요즘에 거의 없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고 우리가 HTS가 발전해 오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예전에 정말 저 스토캐스틱 하나만 해도 정말 눈에 번쩍 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좋은 걸 이제 HTS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한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마도 이제 차트를 볼 거고 차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에서 뭐 보조지표 몇 개 넣고 이래서 대충 이제 보는 방법. 요게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만 보면 좀 그러니까 여기 누가 외국인이 샀나 팔았나 이런 수급을 또 같이 보는 거죠. 수급을 보면서
주로 보는 게 외국인이 샀나, 기관이 샀나, 어느 증권사에서 샀나 이런 거 제일 많이 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보시는 게 어느 증권사에서 사고 팔았다. 요거 더 많이 보시죠. 매수 주체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뉴스, 종목 뉴스가 나오거나 공시 내용이 나오는 뉴스를 또 많이 보시죠. 한 요거 정도,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한 저런 정도 보신다 그렇죠. 저도 이제 저런 정도를 보고 있고, 저런 정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그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안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 그렇잖아요.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딱 추려가지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정도는 제 생각에 꼭 봐주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장이 마감하고 난 뒤에 HTS를 딱 켜서 내가 산 종목이 올랐나 내렸나 보고 차트 한번 보고 누가 사고 팔았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정도 보시는 거에다가 한 요거 정도는 더 확인을 하시면 시장의 흐름을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사실 뭐 제가 시장을 보는 것도 저 HTS를 활용해서 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투자 전략 시간에 나와가지고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번 주는 이제 조정권에 있으니까 주 초반에 좀 자제를 하시고 주 후반에 시장이 조정권에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좀 움직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라고 해서 뉴스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 이 HTS를 대부분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안 하더라도 한 공매도 정도는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좀 있고, 만약에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맞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특히 이번처럼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공매도가 굉장히 초반에 좀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급락할 때 공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우리나라 공매도 조치 금지하고 나면 공매도가 쇼크브링 되는 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론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도 섹터가 반등을 많이 주고 비주도 섹터가 반등을 좀 덜 준다. 근데 2차 반등에서는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한 요 정도 올라와 있는데, 거의 이 부분에서의 반등은 주도주와 비주도주가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 SDI가 주도주고 하나투어가 비주도주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반등 줬을 때 하나투어가 사실 반등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그 이유가 공매도 쇼크브링에 상당 부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공매도 누가 공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환매를 했냐 안 했냐,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다. 그렇죠. 그런 거 정도는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도주를 많이 찾고 싶고 주도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주도주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종목 하나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2차전지라는 부분이 받쳐줘야지만 그 안에는 SDI나 LG화학이나 중소형 종목들, 뭐 LG모터리얼 혹은 뭐 첨보란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업종의 등락이나 그 업종에서 누가 사고 팔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요거는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번 더 본다면 해외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급락을 했잖아요. 이 급락을 하고 반등을 주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조금 더 발 빠른 면은 있지만 거의 동조화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주도 섹터를 보면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장 내가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궁금하다 이러면 전날 미국장 열렸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해외 차트를 한 번만 그냥 한 2, 3분 정도 눈으로 쫙 봐주면 이런 종목들이 더 올랐구나 확인을 하면 우리 시장에도 이런 종목들이 오르겠구나라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우 지수가 올랐는지 나스닥이 올랐는지 S&P 지수 올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술주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으니까 그런 종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다는 걸 조금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중소형 지수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있잖아요. 뭐 러셀 3000 같은 부분 이런 거, 그런 거 미리 보면 그런 지수가 다우 지수보다 더 강하다 이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더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암시를 남들보다 조금 빨리 찾고 싶다 하면 해외 차트를 한 번 정도 검색해 보는 것도 아침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도 있게 하는 게 종목을 이제 우리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HTS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것만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통해 가지고 고객센터 같은 데 전화해서 요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서 금방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의사 피력만 해도 충분히 저걸 활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졌죠.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몇천 종목인데 이 종목들은 내가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을 저런 걸 통해 가지고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종목을 제 시스템에서 검색된 종목들을 22개를 그때 방에서 드렸습니다. 아마 그분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그 다음날 제 카톡방에 이제 수백 명이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종목을 그대로 22종목을 이번 주에 관심 있게 한번 보자라고 제시해 드렸는데 그 시스템 결과가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도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부터 이제 볼 건데 HTS를 조금씩 보면서 보시는 게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차트를 좀 봤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업종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의 지금 공매도량을 지금 나타내는 대차 잔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급락할 때 굉장히 대차 잔고가 올라갔다가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시장에 딱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우리 시장이 정확하게 반등을 줬던 시기에서부터 대차 잔고가 급락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상당 부분 쇼크볼링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고 코스닥에서의 지금 공매도 대차 잔고 감소량과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차 잔고 감소량을 좀 보시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감소가 많이 됐죠. 그래서 중간에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강도의 차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나으냐라는 부분을 찾을 때 이런 공매도를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업종별로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보시면은 하학주가 요즘에 생각보다 조금 더 반등이 나왔고 이런 부분 보시면 이건 하학주 전체 섹터의 공매도 대차 잔고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가 올랐다가 직전 저점을 깨고 대차 잔고 내려가는 모습에서 쇼크볼링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말씀드리면은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차 잔고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월 달 정확히 3월 한 11월, 12일 요 정도 전까지 공매도가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이후에 시장이 반등주면서 공매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블록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좋아질 개연성이 크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공매도를 볼 때 대차 잔고를 우리가 시장도 볼 수 있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업종별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종목별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알 수 있지만 공매도를 봐도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봐도 지금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대차 잔고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시장이 다시 급락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차 잔고가 저렇게 급격히 준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장이 그렇게 쉽게 밑으로 빠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등을 저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HTS에서 위쪽에 업종 대차라는 대차 잔고에 관련된 종목을 클릭하시면 충분히 이 자료들을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시장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등락입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업종별로 우리가 보면 수급을 보통 우리 종목만 보잖아요. 근데 주도주를 찾고 싶으면 업종에 대한 수급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종이 좋아야지만 그 종목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업종 전체가 레벨업으로 들어가야지만 주도주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업종별 등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업종별 등락은 수급과 같이 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오늘자 업종별 등락과 수급인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제일 관심 깊은 전기 전자업종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1.25% 등락을 보였고 하락을 했고 그 가운데서 외국인은 177억을 샀고 기관은 2,484억을 팔았고 개인은 2,200억을 샀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는 건데 그럼 저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업종이 지금 IT 섹터가 우리 시장이 어쨌든 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급락을 할 때는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IT 섹터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우리 시장은 급락을 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씩 외국인 수급이 변하다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파는 것보다 사는 날이 좀 더 많아졌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는 삼성전자를 도대체 외국인이 언제 샀냐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금 수급이 바뀌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좀 하락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은 샀다 그렇죠. 그러면 수급적으로 그렇게 이번 하락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하락이 크게 겁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뭐 몇천억의 매도가 들어와서 하락을 했다면 우리가 좀 겁을 낼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락은 미국 시장과 좀 맞물리면서 약간 경계 심리에서 나왔구나라는 부분을 주도 섹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고, 의약품 섹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6%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도 많지가 않고. 그러면 저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보고 나머지 이제 비주도 섹터들은 뭐 크게 참고만 하시면은 이제 결론을 조금은 얻을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물량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겁나게 매도를 해서 내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약간의 경계 심리가 있고 전체적인 물량이 매도 물량이 굉장히 준 가운데 내려갔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소강 상태가 실적 발표 시즌에 맞물린 이후부터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좀 활용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섹터별로 업종별로 등락이 얼마나 나왔는데 거기서 수급이 누가 주체적으로 사고 팔았는지 이 부분을 아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전기전자 업종하고 의약품 업종 저희 이 두 개를 필두로 해서 이 두 개 섹터가 크게 내리고 매도 물량이 많을 때는 조심을 좀 하고 그다음 기타 섹터들이 올라가 내려갔을 때 시장이 좀 등락을 주면 그런 날은 그냥 너무 심각하게 등락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등락을 봤을 때 그 안에서 등락이 얼마나 나왔는데 외국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 IT 섹터와 의약 바이오 섹터는 가능하면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와 의약품 섹터는 매일매일 등락과 수급 주체를 조금 확인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한 가지 더 이제 여기 섹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용 기간 이제 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우리가 급락 이후 시장을 좀 보고 싶다 하면 한 3개월 정도 지정해가지고 등락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매도의 3개월 동안의 합산 물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그리고 급락했을 때 지금 보시면 등락을 보면 어느 파트가 많이 급락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현대차 제가 종목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19의 피해를 받던 종목보다 이 공장 셧다운이라는 부분 때문에 운송 장비가 더 크게 하락했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운송 장비 업종이 무려 35%나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좀 나타냈다 그렇죠. 그러면 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피해 가야 될 섹터, 비주도주, 어디를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다 이런 부분들이 HTS 상에서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이 해외 차트인데 이 해외 차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움직일 때 조금 더 미리 움직이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데 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보는 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가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위쪽에 보시면은 차트 검색에 들어가시면 이런 보통의 HTS는 이런 바가 다 있습니다. 메뉴가. 여기 차트 검색에 들어가시면 뭐 국내 주식, 업종 차트, 해외 차트 다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럼 나스닥이 반등해서 가장 큰 폭으로 나왔고 미국에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 종목별 반등해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 저점 잡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 저점 잡을 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도 해외 차트를 조금 먼저 보시면 조금은 미리 이제 센스 있으신 분이면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정도가 바닥권이라는 거를.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요렇게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등락을 좀 주고, 보시면은 나스닥 차트가 지금 8,264. 어떻게 보면 1차 목표 가격에 지금 들어왔고요. 이 이후에 지금 1차 목표가 이후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코로나19가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일단 안도렐리에 들어왔고,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뭐가 이제 대두됩니까? 이제 실적이 대두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빨리 들었지만 미국 시장은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어제, 오늘 여기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놓고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실적 이후에 경기 후퇴론이냐, 실적을 놓고 이 실적이 바닥론이냐. 바닥론으로 대두가 되면 올라갈 것이고, 후퇴론으로 대두되면 이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이 해외 차트에서 하나 팁을 드리면 종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한 발 빨리 끝나고 새벽에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우리 시장 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오늘 이제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약간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등락이 이제 조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조정권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시면 퀄컴인데, 이제 5G 연관된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퀄컴 같은 거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반등이 좀 괜찮았는데 이후에 좀 먼저 조정받는 가격이 좀 더 둔탁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5G가 조금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5G에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시장에. 그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5G 내가 가진 종목이 궁금하다면 아침에 퀄컴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면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에 반도체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쫙 보면 우리 시장에서 이번에 오늘 시장에서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갖고 있다면 테슬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테슬라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테슬라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제일 빨리 나왔습니다. 제일 빨리 나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권에도 먼저 들어가 있는데 조정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우리 시장도 조정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테슬라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가 먼저 이제 여기서 치고 나가면 그다음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중요한데, 요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지금 HTS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적으면서 듣고 있는데 많은 분들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저는 위원님과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 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금 HTS 제대로 활용하는 법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HTS 매일 보기만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중요한 이야기 잠시 뒤에 미뤄뒀다고 하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마지막 해외 차트 관련 팁을 좀 드리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시장의 주도주 중에, 주도 섹터 중에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겪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먼저 이제 우리 시장을 잠깐 한번 볼 건데,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보시면은 이 하락했을 때 과연 언제 반등을 줄 건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줄지, 여기서 반등을 줄지, 여기서 반등을 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던 데가 3월 19일입니다. 요때 보시면은 날짜가 3월 19일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이 그때 당시에 무려 8% 하락을 하면서 종가로 8.3% 하락을 하면서 이 바닥을 만들었던 이 날짜가 3월 19일인데요. 여기 이제 공부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이 장대 음봉이 내려온 날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 8%가 넘는 한 8.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부심이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전날 목요일 날. 왜냐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하한가에 들어갔고 대형주들도 10%씩 막 빠졌을 때, 이때가 이제 3월 19일 날 이때인데,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주식을 들고 내일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걱정을 하고 막 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3월 19일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 시장을 제가 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을 보라는 이유가 왜 여기 있냐면, 자, 테슬라 주가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월 19일 목요일 날 18%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3월 19일 날 시장이 마이너스 8.4% 빠질 때 3월 19일 날 테슬라가 18% 상승을 합니다. 이날입니다.
느낌이 싹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이 8% 넘게 빠져가지고 공포심에 떨고 있을 때 바로 그날 테슬라가 18% 상승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바닥 탈출에 이제 전주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주도주가 바닥권에서 무려 18% 상승하는 날이 뭡니까? 그 날이 바닥일 수 있다는 굉장히 확률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날에 19일 날 8%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열면 이제 우리가 죽었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가 거기가 이제 바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HTS에서 해외 차트를 좀 보면 지수 차트도 보고 거기서 좀 중요할 만한 방금 보신 것처럼 5G를 보려면 퀄컴을 좀 보고 뭐 반도체를 보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보고 2차 전지를 보려면 테슬라를 좀 보는 것처럼 만약에 아침에 확인을 하면 어때요?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팁으로 알아두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건데.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마지막 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바로 이거죠. 뭐냐면,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사실 요즘에는 종목 검색식도 HTS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우리가 짜야 막 어려운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클릭만 선택만 하면 됩니다. 나 여기서 이동평수 넣고 있으면 이동평수 클릭만 하면 되고 내가 여기서 CCI 넣고 있으면 클릭만 하면 항목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넣어서 원하는 조건의 종목을 만들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한 번쯤은 너무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적어도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 이상이신 분들은 뭐 한 50대까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매수하지 말아야 종목을 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좀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사실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당했을 때 보면 의외의 종목에 내가 손실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종목 선택할 때 전문가 아닌 이상 뭐 경제 방송이라든지 혹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뭐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듣고 덥석 그 종목을 샀는데 며칠 지나니까 뭐 굉장히 부실한 종목이래 가지고 여기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이 내려앉았다. 이럴 때 이제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좀 배제할 수 있는 검색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 종목을 넣었을 때 그 종목이 배제가 되면 매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수하는 종목하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입맛대로 좀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맞출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종목을 분석한 애널리스트지만 그 많은 코스닥 종목과 코스피 종목을 매일매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몇천 종목을 세밀하게 다 본다라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주식을 한 70% 정도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찾는다라는 거죠. 여기 70%에 뭡니까? 이제 한 30%가 뭡니까? 내 경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경험과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AI를 쓴다고 해서 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이제 경험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저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면 상당히 좋게 활용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활용을 우리가 조금씩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쓰는 부분은 시스템 이제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면 제가 이제 보통 온라인 무료 방송이나 혹은 카톡방에 제공해 드릴 때는 요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이런 종목들 안에서 한번 거래를 해보세요라고 좀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은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 내에서 좀 찾으면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력인 이글라이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 선물용으로 또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불신할 때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가치가 좋은 종목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오늘 장에서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 매집에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하면 이제 오늘 매집된 종목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된 종목들이고, 대부분 보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내죠. 근데 만약에 시스템이나 이렇게 HTS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전 종목을 다 분석을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매일매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면 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좀 쓸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면 평균 종목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찾으면 평균 한 159개 종목이,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펀더멘탈 부실한 종목을 제외하고 159개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은 가격 대비로 지금 밑에 내려와 있다라는 거고, 그건 펀더멘탈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펀더멘탈 대비로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등락이 좋지가 않다. 하지만 저런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단기적인 매매합니까? 아니죠. 저평가 종목은 길게 보고 분할로 저평가되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죠. 언제 저평가가 해소될 때까지 끌고 가는 장기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 등락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접근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접근을 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증권회사에 내가 전화를 하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걸 짜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짜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사실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무조건 매집이 안 되면 일단 고려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모든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매집이 들어와 있냐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집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만 매수 대상 종목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집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차트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매집이 됐다고 해서 바닥권에 매집이 됐다 해서 언제 올라갈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은 단기로 매집을 했으면 빨리 올라갈 거고, 어떤 종목은 워낙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매집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있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이밍은 잡을 수 없지만 일단은 매집된 종목을 확인하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움직임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매집의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목표가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때 보통 이제 자기가 자신있게 잘 된 종목들 이렇게 한두 종목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활용해 보면 좋냐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바로 지난주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 때 제가 제시해드렸던 22가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22가지 종목을 보시고 이번 주에 이 종목들로 한번 어떤 결과 나오는지 좀 보시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일요일 날 이 종목을 드렸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차, 제 기억은 하루 정도 차로 카톡방에 이 종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려드린 종목 22가지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을 다 리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돼 있는 한두 종목으로 크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시해드렸던 22종목, 여기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번 결과를 한번 보면 이 종목은 제가 가진 시스템 중에서 매집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매집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도화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최고가 12.5%였고요. 동아지질도 21% 올랐고, 성신장애는 많이 올랐죠. 33.57%. 한국항공우주는 물론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독설이 나오면서 방산 쪽 사실은 좀 길게 봤을 종목일 수도 있는데 급등하면서 27.43% 올랐고요. 현대건설이 10.11%, 아스트도 6.65%, 한라홀딩스가 2.32%, 사모가 2.46%, 제일기획이 4.72%, 엠플러스가 2.35%, 디어가 5% 정도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서진 시스템이 좀 적게 올랐습니다. 1.0%, CJ 대한통이 1.69% 올랐었고요. 웹진은 2.85%, 대원미디어가 5.88%, 신세계가 3.3%, 3.03%, 한국전자금융이 2.94%.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온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고가가 마이너스 2.45%밖에 안 됐어요. 사실 이 종목 제가 화요일날 강의를 했다고 했죠. 장기적으로 괜찮은 컨텐츠 종목을 했는데, 이럴 때 좀 올라줬으면 제가 기분이 좀 좋았을 건데, 아쉽게 유일하게
강의를 했던 종목인데 근데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의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죠. 그다음 P&E 솔루션이 3.02%, 로스타가 23.5% 굉장히 크게 올랐고 글로비스가 3.83%, NH투자증권이 굉장히 적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조정권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그렇게 좁지는 않았지만 최고 가격입니다. 물론 최고 가격으로 등락을 봤을 때 코스피가 이번 주 제일 많이 오를 때 0.56% 올랐거든요. 근데 매직과 관련된 호가 시스템은 7.8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0%, 20%, 30%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좀 작게 오른 종목들도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22개 종목을 일요일날 제시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종목이 마이너스 나왔고 나머지 21개 종목은 다 상승을 했고 평균 최고 가격이 7.87%. 이건 주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오늘 제가 자료를 못 만들어서 어제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의 등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이기 때문에 뭐 오늘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지 최고가 내려가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매집이 되는 시스템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테마주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테마주를 거래 안 해도 얼마든지 급등주는 나온다. 다만 급등주를 내가 테마주처럼 쫓아 들어가면 그 종목을 잡을 수는 없지만 매집이 된 종목들을 잘 타이밍 맞게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저 종목 다 저도 사지도 못합니다. 사지도 못하고 중간에 매집이 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당연히 하고요. 여기는 산 종목도 있고 타지 못한 종목들이 또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선택을 할 때 어디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놓고 보신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잘 보통 개인분들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뭐 경제방송이라든지 혹은 다른 전문가 출신에서 외부에서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동적으로 종목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분석을 최소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왜 못 올라가는가 부분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HTS를 쓰신 분이라면 자기가 한 번쯤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종목들을 좀 추려내는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게 무식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다 클릭 나 요거 넣고 싶어 요거 클릭 요거 넣고 클릭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전략을 다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세밀한 전략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만의 전략을 좀 짤 수 있고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시스템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AI가 우리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낼 거 아니에요. 근데 AI가 매일매일 수익 못 내니까 지금 모든 골드만삭스나 모든 증권회사가 사람이 매매를 하잖아요. 최근에는 AI가 대두됐지만 저도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7년 넘게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절대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해도 금융에서는 대체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펀더멘털을 보면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성적인가요? 뭐 시장 상황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나요? 코로나가 끝났나요? 근데 시장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AI는 그렇게 판단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초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HTS 활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HTS 활용을 제대로 해서 70%의 노력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찾아내고 여기에 30%의 뭐가 필요합니까? 내 경험이 필요한 거죠. 결국 70%의 기기 도움을 받고 30%는 내 노하우와 내 경험으로 바탕해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뭡니까? 편안하게 혹은 내가 원하는 수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TS를 쓰는 이유는 저게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만능이라서 쓰는 건 아니죠. 다만 내가 매일매일 몇천 종목, 몇천 가지를 분석할 수 없으니 최소한 저런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찾아내고 거기에 마지막 내 경험과 노하우를 섞어주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매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어도 누가 주식을 사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 기본적인 판가름을 좀 하시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HTS 통해서 어떻게?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를 보든지 수급을 보든지 해외 차트와 비교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시장을 보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나쁜 종목인지 한 70%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누가 덥석 사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주가는 엉망이 됐다. 이러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본인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추천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저는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추천하지 않지만 보시면은 자기가 옥석을 다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HTS를 활용해서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그 시스템이 최근에는 굉장히 이 시스템이 유행이고 붐이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스템은 70% 정도의 아주 계량적인 방법으로서는 좋은 방법이고 여기에 30% 정도 내 노력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이렇게 어느 정도 될 만한 종목을 추려놓고 들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매집은 이제 이거는 일요일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나오죠. 그럼 또 나오면 여기 또 추가해가지고 거기서 보는데 적어도 이런 종목 안에서 선택을 어느 정도 해야 적어도 내가 시장에서 수익률을 상회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뭡니까? 플러스 알파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주식을 들어오는 건 뭡니까? 플러스 알파를 노리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금이나 적금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여기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건데 그 노리기 위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HTS를 좀 활용해보고 적어도 이런 종목 내에서 내가 종목을 고른다면 예를 들면 뭐 아스테 이런 종목도 수익을 많이 내고 정리했고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엠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고 정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에서 대부분 종목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좀 하시고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 많은 내용을 보면 대충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 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까?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요 논리에서 그게 한 달 전에 가장 많은 물음이 있다면 지금은 원유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실적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시장의 급락이 원유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원유에 대한 바닥론이 나오고 그에 대한 급등론을 지금 얘기를 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은 너무 세밀하게 계속해서 예측만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을 다 놓칩니다. 결국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수익은 이 종목들이 준다고 했죠. 다만 이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종목도 매수 안 하고 그냥 다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 계좌의 수익이 복구가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종목에 대한 걱정을 하십시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은 HTS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올라갈까요? 혹은 어디가 바닥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종목에 집중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위원님께서 강조해 마지 않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지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카톡 오픈방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부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